네, 지금부터 경허선사선양 출판물 강좌 제 155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여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들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만일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량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거짓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들막힌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성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연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도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하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하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하
남전당 한 개 주다 안 한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이거 했나? 254? 이거 하다 말은 것 같다. 254. 헤이, 254. 여, 남전당 한규. 남전당 한교에 주단데, 삼수갑산을 경허선사를 만나러 다녀가신 스님은 세 분이 계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남전당 한규 또 누구? 어씨 영호당 박한영. 그 다음에 만우당 상경. 만우당 이렇게 세 분이 삼수갑산을 다녀가시는데 제일 먼저 달려온 분이 남전당 한규였어요. 경허선사가 강계에 계실 때에는 스님들한테 연락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한일합방이 되고 갑산으로 경허선사가 가시면서 이제 이판 사판이니까 끝판이니까 경허선사가 배짱이 세져요. 더 이상은 이제 볼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가을에 이게 11년이죠. 11년인데 1910년 가을에 한일합방 되고 사람을 그 전령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을 내려보내면서 이 서간을 전하죠. 그래서 저 서간이 남아 있고 영호당에게도 보내고, 그래서 이제 오는데 그 중에 남전당 한규가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달려오니까 경허선사가 좋아가지고 내가 개성 하나 쓰고 싶네 그래야 이러면서 경허선사가 개성을 써주신 게 이제 이거예요 지금. 근데 이 앞에다가 이걸 안 넣었어? 이씨. 넣었지? 여기 있다. 그래서 이거를 써주시면서 경허선사가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또 무지하게 덥네요. 이 선풍기 좀 틀어볼까요? 땀이 저기도 저 창문도 열어주세요. 여기가 그냥 앞뒤가 꽉 막혀갖고 어디 바람 한 점 들어오는 데가 없어 지금. 저쪽 창문 열어. 그냥 둬요. 이 문을 여기를 열어놓자니 이 강의 시간에 이상한 사람들이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냥 깡패 같은 놈들도 많이 오고 몸싸움까지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러서 지난 시간에도 여기 와가지고 문을 열어줬더니 이걸 있는 대로 다 찍어 제껴요. 1시간을. 그러다가 또 강의하니까 좀 그만 찍으시라고 나가랬더니 복도에 가서 찍으면서 그냥 그 우리 경허선사 연구소팀 선차줄래 간 개인 사진을 그냥 수백 장을 찍어대고 있는데 돌아버리죠.
그래서 또 몸싸움을 했는데 내가 졌어요. 질질질 끌려가면서 내려가면서 이 사내 놈이. 그래서 이 팔뚝이 끊어지는 줄 알았고 슬픈 일이죠. 이게 근데 이 기념관 열고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가 이 경찰까지 부르는데 여기가 도망갈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이 치안이 여기가 무방비 상태라 할 수 없이 문을 잠궈 놓고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이게 내가 이 6개월이야. 이게 몇 개월이야? 3, 4, 5, 6, 7, 8, 9. 6개월 찍는 동안에 오셔서 들으라고 그러고 문도 열어놔주고 여기를 구경하고 가시라고 하는데 이게 놀라웠죠. 이 경허선사를 이 공부하러 오시고 경허선사를 흠모하러 오신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들 찍어다가 무슨 자랑을 하려는 건지 그냥 뭐 강의 시간이고 뭐고 그냥 체면 불구하고 그냥 수도 없이 찍어대요. 또 나가달라 그러면은 성질내고 개 지랄을 하고 가고, 책을 팔으라 그래서 안 판다 그러면은 왜 안 파냐고 온갖 성질을 그냥 다 부리고 가고. 여기가 그냥 이 경허선사 좋아하기는 개뿔. 경허선사 좀 안다는 사람들 와가지고 여기가 화풀이 센터 같아요. 아주 괴로운 일이죠. 오직 하면은 지난달에 지난주부터 지지난주부터 문을 잠궈 놓고 하니까 바깥에다 써놨어요. 용모가 계신 분 문을 똑똑 두드려 주세요. 근데 막 그 사람 문을 두드렸는데도 너무너무 당당해요. 왜 당당하지요? 내가 뭘 어쨌다고? 여기 와가지고 온갖 거 다 찍어. 그거 그만 찍으시라고 해도 또 찍고 아주 1시간 동안. 아이고, 가슴이 너무 아프고 이 손이 너무 아프고 몸싸움을 하니 질질 끌려가고 이 젊은 놈한테 이 잡혀가 젊은 놈은 아닌 것 같지만 쎄도만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지랄을 하고. 아무튼 그래서 남전당 한규가 왔어요. 서간에도 써서 보냈더니 뭐라고 써놨냐, 경허선사가. 여기는 그러니까 삼수갑산이라는 갑산이라는 말을 여기는 나에게 토지신이 허락한 곳이다. 토지신이 허락했어요? 그렇죠. 갑산을 아무나 가나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지 인 그곳으로 가셨으니 그 길을 토지신이 허락하셨겠죠. 그리고 또 뭐라고 썼냐면 여기는 새도 울지 않고 꽃도 피지 않는다라고 썼어요. 그렇죠. 삼수갑산에 누가 새가 울고 꽃이 피겠습니까? 얼음이 얼어서 쉬싸면은 그냥 얼음이 달라붙는 우리나라 최악의 추운 거 중강진 마이너스 43도 영하. 그런데 남전당 그대가 오면 내가 같이 웃을 수 있어서 좋겠다라는 말을 쓰셔가지고 그 서간을 본 남전당이 누군들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에 달려와가지고 바로 이 시를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묵자 선창세일하니라. 묵자 앉아가지고 이게 경허선사가 자신이 이제 선승이라는 걸 막 드러내요. 시에서 그냥 이판사판 볼 것 없다 해서 묵자 선창. 이 경허선사가 앉는 곳은 다 뭐랬죠? 앉는 곳은 다 선창이야. 창문만 있으면. 근데 창문이 없어도 선창이라고 하시더라고. 왜냐하면은 여기는 그 선창이 없거든요. 선창이 없어가지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그 걸탑에 앉아서 자선을 하시는데,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앉은 자리가 뭐더라? 응? 앉은 자리가 선창이다 이런 말이야. 선창만 있으면 돼. 다 선창이야. 우리는 선창이 있어야지 그게 곧 선빵이라는 의미를 준다 그랬죠. 상징적 의미죠, 선창. 그리고 또 뭐가 상징적 의미랬죠? 이거 문, 엄관. 또 쌀인문을 여닫다, 그죠? 그래서 엄관. 그래서 선창에서 세월을 보낸 지가 이미 여러 날을 보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경선사는 당신이 삼수갑산에 왔지만
전부 다 모두다. 전부 다 그냥 선방에서 보낸 걸로 모든 거를 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을 경어선사의 또 특별한 그 특기가 그 특별한 성품이 뭐라 했죠? 무한 긍정. 무한 긍정에 또 뭐예요? 유머러스. 유머가 많아서 좋아요. 모든 걸 유머로 돌려요. 얘기가 말이지 와 보니까 이게 선빵이더라 이런 얘기요. 선빵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무조건 당신이 오신 곳은 다 보더라. 여기가 선빵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어선사가 굉장히 무한 긍정으로 이제 삼수갑상까지 오셔서 이제 뭐 다른 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란자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가로막을 란자가 되고 또 세월이 가로막았지만 이미 세월이 가로막았지만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뜻이 있고 이 란자는 또 뭐가 있어요. 난간이라는 난간 있죠. 난간 가로막을 난 난간 난 또 쇠퇴할 난 뭐 이러한 난자가 방지할 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야 세월에 가로막았다 이런 말이지. 세월이 몇 번이나 이미 다 가로막았지만 세월이 가로막았죠 경어선사를. 그래서 선방에서 그냥 보냈다. 말은 선방이죠. 거기가 선방이 아니라 잠자는 방에다가 또 글방에다가 전부 다 인법당이네요. 향심연료 소분관이라 내가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은 내가 소분 쬐끔은 내가 관대할 자가 뭐야 너그러울 관자잖아. 내가 그래요 그냥 세월 여기서 보낸 거 혼자 세월이 가로막아가지고 이렇게 나를 보낸 거 내가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조금은 여기서 잊었다 이 말이야. 너그럽게 생각해준다면 이런 얘기죠. 뭐 하면서 선방에서 좌선하면서 그런데 그대를 만나니까 남전당에 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몇 년 만에 만나 남전당을? 거의 8년 만에 만나죠. 와보니 그냥 남전당을 보자마자 갑자기 뭐예요 그냥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셔요. 그래서 뭐래요? 홀어고인 음신절이요. 호련히 내가 기억을 떠올리니까 문득 떠올리니까 고는 잊고자죠. 옛사람들을 내가 다 옛사람들의 소식을 다 잊어버렸어요. 음신이 뭐야 음신 소식이죠. 이거는 믿는다니까 옛사람들의 소식을 내가 그동안에 뭐 하고 있었어요? 잊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 남전당을 보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보고 싶은 사람 얼굴들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음신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로 전하는 거니까 직접 사람이 왔어요. 누가? 남전당이 와서 이 음성으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신은 소식을 전해가지고 남전당이 막 하라니까 그동안에 내가 그냥 그 기억을 좀 잠깐 잊어버렸었는데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다 떠올라서 내가 그들에게 한번 글을 좀 써주고 싶다 해가지고 부족하나마 료서 일개 기헌하니로다 했잖아요. 부족하나마 글로써 내가 개송을 한번 지어서 붙여준다. 이 붙일기는 뭐랬죠? 인편을 통해서 보낸다는 얘기죠. 인편을 통해서 내가 전달하고 싶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네가 내려가면 좀 이것 좀 전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누구를 만나니까 남전당 한규를 만나니까 그동안에 그냥 고향 소식이고 뭐 입 딱 다물었었는데 그냥 입이 막 터져요. 음신을 전하니까 소리로서 전하는 소식 말로써 전하는 소식을 누가 와갖고 인편이 직접 와서 전하니까 좋아? 아주 좋아요. 이 료자는 에오라지라는 뜻이 있어요. 에오라지 힘있다 의지하다 편안하다 또 귀가 울다라는 뜻이 있는데 에오라지 내가 오직 글로써 개성을 써서 여기서 헌한이라고 해서 헌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헌한 헌한은 춥고 더움이 아니고 이거는 물론 한이니까 춥고잖아요. 근데 이게 더욱다는 뜻이 아니고요. 헌사타 그러니까 아주 수다스럽다 시끄럽다 좋다 그런 뜻이 있어서 여기서 좋은 일 나쁜 일 굳은 일 좋은 일 그러니까 그동안에 겪었던 뭘 굳은 일
좋은 일을 내가 다 이렇게 막 쏟아내고 싶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경호선사도 애기 같으죠? 여기서 보니까 딱 애기 같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좋고 나쁜 일들 헌환, 수다떨을 헌자거든요. 수다스럽다. 그러니까 근데 이 좀 그동안에 겪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일과 좋았던 일을 다 이렇게 전해주고 싶더라 이런 얘기죠. 기자도 이거는 뭐랬어, 인편을 통해서 붙일기, 보낼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딱 남전당이 오니까 경호선사가 갑자기 얘기처럼 돼가지고 그냥 막 써요. 그리고 그냥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또 써요, 그 뒤에. 그래서 이 시가 이렇게 지금 남아있죠. 슬픈 일이죠. 그래서 여기가 춥고 더움을 묻고 싶다라는 얘기는 그 소식을 전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남전당 한규에 주다. 묵묵히 내가 선방에 앉아가지고 경화선사 선풍기에 앉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남전당 한규가 왔으니 내가 그동안 찌들찌들 고생한 얘기를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선방에 앉아서 참선했다라고만 간단데스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몇 세월을 다 보냈다면 8년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은 선방에 앉아서 참선을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은 관대롭게, 관대로 관자죠. 내가 조금은 관대하게 고향 생각을 잊었겠지만 내가 잊었겠냐? 안 잊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문득 생각해보니 홀억 옛사람들의 소식을 목소리로 듣고 나니까 내가 아주 잊은 줄 알았더니 아주 잊은 게 아니고 묻어둔 거죠. 그래서 내가 료서일게 내가 부족하나마 애오라지 개송 하나 내가서 적어서 여기 헌한은 뭐예요? 춥고 더움이죠. 춥고 더움은 좋은 일 나쁜 일을 물어보고 싶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전당 한규는 경호의 제자입니다. 경호의 직계 제자는 아닌데 어디서 남전당 한규를 만나죠? 해인사에서 가서 남전당 한규가 나중에 거기 해인사 주지를 하시죠. 근데 먼저 그 앞에 누가 주지를 했어요? 재산정원이 있죠. 재산정원이 하다가 남전당 한규가 다시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재산정원이 경호스님을 밤마다 닭고기 잡아가지고 술에다가 소주에다가 재워서 드리니까 남전당 한규가 야단을 쳤어요. 재산정원은 뭐의 대가야? 계율을 지키는 대가야. 그런데 그걸 깨고, 근데 재산정원은 엄청 잘생겼죠. 근데 그 스님들이 참 다들 잘생기셨어요. 어쨌든 오성월 주지스님도 엄청 잘생기셨어요. 근데 대단하시죠. 그 옛날에 스님들은 전부 다 이 참 대단한 보이는데 참. 그래서 남전당 한규도 재산정원을 따라서 경호선사를 흠모하게 됐는데 그것도 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다르다고. 그냥 하필이면 경호선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남전당 한규예요. 그래가지고 남전당 한규한테 이 전봉준 얘기를 해갖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남전당 한규가 알게 됐죠. 그래서 남전당 한규는 특별히 어디까지? 고금당까지. 그래가지고 화엄해중이라는 엄청난 시를 또 써주시잖아요. 스승경허를는 보시는 자신의 정성을 겨루는 세 제자들 알지요? 남전당 한규, 재산정원, 만공월면 이렇게 셋이죠. 가슴에 뭉클한 이야기는 불가에서는 널리 알려진 교육적인 일화죠. 여기서 세 주인공 만공, 재산, 남전 다 나오네요. 이중 남전은 변명이 광언이라는 것도 있고 휘가 한규예요. 광언이기도 하지만 본명은 광언이고 휘는 한규고 스스로 우두산인이라고 말을 하죠. 또는 백악산인이라고 남전당 한규가 불렀어요. 남전은 일대의 침탈에 맞서 조선불교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선화관 설립에 앞장서죠. 누구라? 만공과 적극에 동참해가지고 남전은 1942년 10월 만해성월 만공동 당대 선지 식구와 함께 경호지 8간에도 참여를 하게 되죠.
이러한 남자는 왜 북방으로 멀리 떠난 경호와 머나먼 길에서 이것을 작별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뒤에 작별하는 시가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시를 왜 줬냐면 작별하면서 준 거예요. 작별하면서. 그래서 남전당 한규는 전에도 말했지만 경호집을 창간하려고 선학원에서 1945년에 발기를 해서 발기인으로서 동참을 했는데, 내가 경호지 표지는 내가 쓰겠다 해가지고 남전당 한규가 경호지 표지까지 다 해놨는데, 애석하게도 경호집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1936년에 죽어요. 짓고 재밌는 법문으로 대중을 인도하고 명필가와 대문장가로서 명성을 떨쳤죠. 남전당 한규도 글씨를 아주 잘 쓰세요. 그래서 저 경호집이 그거예요. 저 경호집 줘봐 이리. 요거 책. 저거. 아니, 저거. 저 세워져 있는 거. 그거. 요게 그거예요. 요게 남전당 한규의 경호집 글씨예요. 네. 기왕 보는 김에 또 이 경호집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에이, 뭐야 이게. 에이? 이렇게 생겼으니 누가 이걸 보려고를 하나? 누가 읽어봐? 나도 안 봐.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이게 그냥 띄어쓰기도 없어. 이거는 한글이다. 중노릇하는 거. 이거는 중노릇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서 아무도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나 또 이 앞쪽에 봐요. 이렇게 써 있는데 누가 봐? 읽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띄어쓰기도 없고 뭣도 없어. 어찌 하오리까야. 말 그대로 어찌 하오리까. 진퇴양난이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원본이에요. 그냥 원본이 제가 찍었죠. 원본도 또 어디 있는지도 몰라. 에휴. 그래서 이 남전당 한규는 특히 경호선사가 가장 아꼈던 사람 중에 하나, 선교 가운데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으며 한국 불교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수행 정진했던 승려가 되겠습니다. 어디냐? 미루어 짐작한데 남전은 스승 경호를 찾아서 북행을 감행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내가 요것도 초짜 때 쓴 거죠. 제 초짜 때. 저 경호선사 친필 서간이 나타나기 이전 이야기예요. 2012년에 쓴 거요.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경호선사가 남전당한테 서간을 보내가지고 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경호선사는 남전당한테 보내가지고 남전은 경호선사를 만났고 이 둘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경호의 심중을 이해한 남전은 경호를 두고 서러운 이별을 하고 있어요. 남으로 돌아온 남전은 결코 경호를 만난 사실을 누구한테도 말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절대 말하지 않아죠. 그래서 경호의 행방은 영원한 비밀로 영영 경호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고, 경호는 자신의 삶을 세속에 묻고 자신의 뜻대로 영위하다가 화려한 맛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요것도 초짜 때 쓴 거예요. 화려한 맛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슬픔이 산더미처럼 간직하고 그거를 그대로 그냥 스스로 내려요. 화려한 막이 아니죠. 경호는 남전당 한규에게 주는 이 시를 쓰면서 문득 해인사 시절을 떠올리고, 해인사 주지였죠. 경호선사가 해인사에 5년간 계셨으니까 그 사이에 누구누가 주지를 거쳐가느냐면 재산정원, 남전당 한규, 그리고 항명도일, 이렇게 해서 경호선사가 다 거기서 알고 지내는 사람은 다 경호선사를 흠모하고 그런 사람이 됐죠. 하지만 경호는 오늘도 변함없이 묵묵히 선방에 앉아 세월을 보내고 있는 당연한 승려의 신분이라고 말하지만, 경호선사는 그냥 삼수갑산 어디를 가나, 심지어는 어디 객창이라고 있죠. 객창이 뭐예요? 여관, 여인수, 옛날에는 여각, 거기를 가서도 선창에 앉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선사는 무지하게 좋아하는 게 선창이에요. 그래서 선방에 앉아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죠.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내막은, 바깥의 환경은 아주 많이 힘들었어요. 비록 경호가 속세에 붙였지만 선정에 들어있노라면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은 정녕 조금은 잊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아까 못 썼어요? 너그러울 관자를 썼죠. 내가 또 그렇게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은 잊었다 이러는데 경허선사가 여기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고향 전주 우동리가 아니고 천장암도 있고 호소도 있고 영남도 있고 호남도 있고 두고 온 모든 것 그거를 고향 생각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에이구 그래요. 어쨌든 경허선사도 그 참선이라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저 역시도 진짜 저야말로 정말 힘든 이런 상황을 맞아가지고 제가 동대를 가게 된 것은 2009예요. 2009년에 갔는데 오 마이 갓 그때부터 지금까지 15년 15년 가장 힘든 순간이 너무나 많이 왔어요. 그때마다 나도 경허선사처럼 선창에 들어앉아 저도 선창이 나는 버스 타도 선창이야. 버스 창가에 앉으면 거기가 선창이고 언제나 선창에 들어앉아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대의 남전을 만나고 이제 영원한 이별을 하려는 이제 한 번 만나고 아니다 남전당 한규는 3번인가 온다. 남전당 한규는 3번 와요. 만호당은 1번, 영호당은 2번. 네, 그렇게 됩니다. 하려는 이 자리에 문득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미 옛사람들의 소식을 다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내가 떠나는 그대에게 개송 하나를 적어서 붙여가지고 만공에게 수월에게 해월에게 그리고 하남에게 아니 모두에게 춥고 더운 한 가지쯤은 묻고 싶어진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말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 만공에게 수월에게 해월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써주지도 않았고 그냥 마음만. 그러니까 만공 수월 해월은 몰랐지요. 그리고 남전당 한규가 가서 입을 딱 자크를 채우는 바람에 아무도 알려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 영호당과 만호당조차도 내가 경허선사 만나러 갔다는 말을 안 해요. 왜냐면 그렇게 말해야 이로울 게 하나도 없지요. 만에 하나 잘못돼서 그게 퍼지면 바로 경허선사를 비롯한 다 죽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모두에게 헌한을 묻고 싶었지만 글로써만 끝내고 그동안 참았던 안부를 묻고 그리움을 전하고 싶었겠죠. 정말 안부 인사를 한 장 전하고픈 경허에 인간답고 솔직한 우리 경허선사의 가장 큰 위대함은 인간경허라 그래요. 경허선사가 만약에 인간이 아니고 신선이거나 아니면 뭐 도자거나 아니면 뭐야 그거 공자거나 난 싫어. 그냥 인간이라 좋아. 인간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죠. 인간이 겪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위대한 인간으로 탄생하는 그래서 경허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경허사는요 인간다운 게 되게 많아요. 첫째 눈물도 많아요. 마음도 약해요. 정도 많아요. 유머도 많아요. 노래도 잘해요. 휘바람도 잘 불어요. 흥도 좋아요. 무한 긍정이고 폼생폼사고 뭐 여러 가지들. 인간다운 솔직하고 진정한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는 이 짧은 오원절고의 이 시는 그동안의 경허가 북방의 모든 삶과 경허선사의 참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경허선시 중에 최고의 백미시 중에 걸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남쪽에서 인연이 있었던 남전당 한규에게 보낸 이 시를 성명정 스님 아시죠? 성명정은 남쪽에서 또 경허선사를 뭐 가장 흠모하고 좋아했던 분 중에 한 분은
1등 1등이 성명정 스님 같기도 하고 2등 누구 할까? 2등 설정 스님 드릴까? 2등? 2등? 그래 2등. 근데 거기에 2등에 벽초 경선과 또 원담 스님 있어요. 벽초 경선, 원담 스님, 우리 해암 스님, 그리고 송원 설정이네. 뭐 그렇게 순서대로 할까? 어쨌든 수덕사 초대 방장 우리 해암 스님 1등. 아니야, 그냥 설정 스님 1등, 2등 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경거선사를 초하는 남쪽의 스님 중에 최근에 열반하셨던 누구? 성타 스님, 불국사. 예, 그 스님도 경허선사에 대한 소논문을 3개나 쓰셨고, 또 일반인 중에서 경허선사를 좋아하셨던 분은 동국대 고영석 교수님, 또 김호성 교수님. 그리고 경허선사를 아주 폄훼하고 싫어했던 인간들, 이건 말하고 싶지만 생략. 그래서 성명정 스님이 마음꽃이라는 그걸 했죠. 성명정 스님은 경호집도 했어요. 제가 이 경허선시 번역할 때 거의 성명정 스님 거를 거의 99% 받아들이는데, 사이사이 제가 그걸 지적하고는 있지만, 성명정 스님이야 또 성명정 스님인들 전봉준 장군을 알아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몰라서 그랬겠죠. 윤창아도 마찬가지고, 윤창아도 뭐 알아서 그랬겠습니까? 몰라서. 또 그거 뭐 경허선사 선시 40수라고 한 누구야? 이모 씨, 그분도 뭐 알아서 그랬겠습니까? 몰랐으니까 경허선사 선시가 아니라고 했겠죠. 몰라서 그런 것은 죄가 있다 없다. 궁금하죠? 몰라서 그랬다, 몰라서 그런 건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 없다. 있다야. 있다야. 그게 중요해요. 아이고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천만에. 옳는 거는 몰라서 그런 것만큼 받아. 이 세상에는 안 받는 게 없어. 인과 응보는 그림자가 비치듯이 다 받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만큼의 받을 것이고, 인과 응보는 원래 그래요. 이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이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몰라서 그런 거는 죄가 있나요 없나요? 있느니라. 됐지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것도 큰 업이에요. 잘해야 돼요. 중요하죠. 그래서 경허선사는 만행에 불가의 몸을, 성명정은 마음꽃에다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어떻게 적었을까요?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간 거를 절대 몰라가지고, 불가의 몸을 담고 만행을 나선 지 40서년 앞에서는, 만행을 나선 게 아니라니까. 이게 잘못됐다고요. 경허선사가 만행에 나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경허선사는 삼수갑산이 만행이요 아니야? 만행이요 아니야? 만행 아니라니까. 만행 아니고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경허선사 스스로가 선택해서 간 길이에요. 그래놓고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간다고 정해놓고 뭐라고 하시죠? 공림사, 은선동 폭포 앞에 가서, 공림사에 가서 내가 큰 일을 정해놓고, 내가 비록 큰 일을 결정하고 정해놨으나 뭐래? 나한테도 서툴고 어리석은 것이 있다. 그렇죠. 얼마나 본인이 결정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나에게도 비록 큰 일을 정해놓고도 나에게 서툴고 어리석은 부분이 있더라라는 것을
경호 스님 스스로가 그 시로 다 남기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44년 만영을 나선 게 아니고 그동안 맺었던 인연의 실타래를 다 풀지 못했던 지난 세월, 이제 그 인연조차 몽땅 잊어버린 경호 스님이 늙어가니까 몸 아프고 춥고 더움을 몸 안 세월에 오래됨을 알게 되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다시 보면 춥고 더움이 몸이 쑤시고 아프더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헌한, 그동안에 있었던 헌사스러운 일과 한이란 건 항상 나쁜 일을 했죠. 가난한 일, 나쁜 일, 그 추운 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묻고 싶다고 하니까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뭐 그 날씨가 추워지면은 또 몸도 쑤시고 그러셨겠죠. 우리가 왜 늙으면 삭신이 쑤신다고 하잖아요. 비가 올라 그러면 그것처럼. 하지만 이거는 그 이야기보다는 이렇게 춥고 더움에 몸으로 세월의 오래됨을 알리라라는 것보다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명정 스님도 모르고 이렇게 쓰신 거죠. 마음꽃이라는 조그마한 시집이 있어요. 또 성명정 스님이 경어집도 번역을 하셨지만, 남전단 항규의 주다라는 이 시는 경어가 남쪽의 삶을 가장 많이 생각나게 하는 가장 뭉클한 시죠. 그리고 묵묵히 선방에 앉아 세월을 보낸다는 것도 선방이라고 막 때렸쇼. 이제 뭐냐 내가 승려다 어쩔래 이래가지고 선창이라고 막 하시죠. 이것도 이제 어디에 가서 생긴 배짱? 갓산에 가셔서 생긴 배짱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고향 생각하는 마음은 내가 너그럽게 내가 관대하게 잊었는데, 그대를 보니까 남전당 항규 남쪽에서 온 항규를 보니까 모든 게 한꺼번에 다 생각이 났겠죠. 특히 지난번에 매산 소산 포은이가 왔을 때는 아니요, 포산 소산 매은이죠. 왔을 때는 그 남쪽에 있는 그 친척 떨거지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남전당 항규가 오니까 지금은 주로 승려들 생각이 많이 났겠죠. 경허선사 제자들, 그죠? 경허선사 제자들 생각이 많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문득 생각해 보니까 옛사람들의 소식을 아주 잊은 줄 알았는데, 옛사람이라고 해봐야 아마 경허선사 제자들하고 여러 남쪽에서 두고 온 제자들이겠죠. 그래도 남전이 다시 남역으로 떠나려고 하니까 내가 개성 하나를 지어서 주어서 여러 소식을 묻고 싶다는데 절대 가서 물으라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몰랐어요. 그런데 경호는 낮게 읊조리고 있는 도승 교조, 낮게 읊조리겠죠. 왜냐, 하고는 싶지만 그럴 수 없도다, 이렇게 된 거죠. 물론 경호 도승은 남쪽에 두고 온 자신의 조카 있죠. 전옥녀, 전봉준 장군 가족, 전용연이, 또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신의 또 여동생이 하나가 있어요. 전봉준 장군하고 결혼한 여동생 말고 또 하나 여동생. 그 여동생도 사실은 선장하면서 한번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데 어디로 갔는지, 시집을 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호는 비록 구척 장신의 사자 같은 우렁찬 음성의 소유자지만 생내적으로는 뭐가 많아요? 다 나오네. 정이 많아요. 정이 많아. 마음이 여려요. 눈물도 많아요. 이별은 감당하기 어려운 인간적인 고뇌였을 것이고, 북쪽에서 경호와 해우한 남쪽의 인연이었던 남전당 한계에게 이별을 하면서 건넨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호선사와 남전당 한규는 남쪽을 떠나온 지 8년 만에 해우를 하게 되는데, 이쪽 북쪽에서는 이미 경호선사가 유구한 석복을 하고 있죠. 신분마저 버렸죠. 송경화를 방란주로 버렸어. 그런데 내면의 신분은 안 변했어요. 그래서 내가 묵묵히 선창에 앉아 세월을 잊었노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앉아놨는 곳이 선방이에요. 그래서 선방에 앉아 세월을 다 보내고 있다 하지만 경호선사가 남전당한테 말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찌들찌들하게 힘들게 살았던 얘기는 하지 않아요. 오늘은 다행히 남쪽의 저다 남전당 항규가 멀고 먼 이곳까지 와서 기분이 아주 좋아요.
경호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고향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잊어지겠습니까? 예, 생생히 살아있고 내가 조금은 잊었을 거야. 내가 관대하게 너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남전당 한규가 오면서 남쪽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경호선사가 간단해요. 5원 율시였나? 5원 절구였나? 5원 절구죠. 5원 절구로 간단하게 쓴 시 중에서는 거의 남쪽에서 이 시하고 몇 개 남아있지 않아요. 5원 절구는 거의 없는데 이별을 하면서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면서 간단하게 빨리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짧지요. 그렇지만 짧지만 어떻게 돼요? 짧지만 굉장히 운치를 더해주고 있고 이 시는 이별 바로 잠깐만 기다려 우리가 말하잖아요. 잠깐만 기다리게 내가 전할 게 있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써주신 이 시. 그래서 이 시를 건네는 운치가 보이죠. 이별의 아픔을 희석시키는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멀리 떠나는 그대에게 이물을 추려하니까 착잡하여 마음 줄 것이 없구나.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이 눈물은 아마도 이 친구가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전 제자가 아닐런지 이것도 초짜 때 그때는 이제 이 남전당 한규가 거기가 다녀갔다는 서간을 못 봤을 때 얘기예요. 그래도 직감은 아주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호나마나 남전당이겠죠. 남전당 한규에게 주다라고 써 있잖아요. 남전당 한규에게 주다라고 제목이 써 있어서 빨리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이 뒤에 그거 안 오나? 그 남전당 한규에 주다라는 시가 증별 있지 이거. 그래가지고 그래서 경호선사가 이별에 앞서서 굉장히 더 스레를 많이 떨고 있어요. 그리고 남전당 한규는 경호선사의 고통을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영호당까지 다녀갔고 그런데 얘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100년이 넘은 지금에 와서야 경호선사도 가고 남전당도 가고 영호당도 가고 다 간 후에야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선사 이게 지금 이 앞에 증별이라는 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네. 증별이라는 시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겠어? 이 뒤에 이게 앞쪽으로 가야 돼 지금. 얘가 여기 1396 앞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그렇지. 아주 그런 건 참 잘해요. 1등이네. 굿. 좋아. 얘가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얘를 먼저 안다고. 왜냐면은 아까 그 짧은 시 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줘요. 이것도 내내 보통은 경호선사가 북녘에서 그 칠한 율시를 써주는데 이것은 칠한 율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요게 지금 5원 율시로 짧게 이별 앞에서 떠나니까 짧게 해가지고 이게 5원 율시가 여기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얘기야. 근데 이거 한 칸 더 가야 되겠다 야. 아이씨. 이거 한 칸 더 가줄래? 얘를 이렇게 올려봐. 여기 요리 가줄래? 아이씨. 얘를 요리. 그렇지. 됐다. 그래야 이제 얘기가 돼. 이것을 지금 시 제목이 증별이에요. 증별. 이것도 또 대단한 거죠. 이 증자라고 하는 것은 이 기증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증하는 걸 누가 아무나 기증해요 안 해요? 아무나 안 줘요. 기증한다고 경호선사가 이렇게 써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경호선사도. 왜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이걸 써주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이걸 써줘? 아무나 증별인가? 증이라고 써준 스님이 증 수익 비고해가 주다가 증을 해준 것 같다. 아래 남쪽에서 딱 한 사람 하나한테도 증 안 했어요. 수익 비고에게 주다 할 때가 증이고, 이 지금 남전당 한귀한테 주다도 지금 증이죠. 증은 아무나 주나? 증은 아무나 줘야 안 돼요. 증은 아무나 주지 않아요. 증은 아무나 주나? 증은 아무나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증이 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지금 증이에요. 지금 이별에 앞서 증정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공손하고 또 굉장히 간절하고 이런 분한테 이거를 주는 것 같아. 제목이 지금 이게 증별이죠. 야, 끊어야 되는데 안 끊었네. 여기서 끊겠습니다.